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협의 손익계산서는 정부 재정 비중이 상당한 보조금과 스포츠 토토 등으로 알려진 복표 수익을 포함해 계산하면 재정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표 수익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정책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재원을 배분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축협의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입장료 수익 등이 없어 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곤 늘어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은 연간 300억 원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500억 원 안팎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1년간 축협이 쓴 보조금은 총 1,809억 원, 복표 수익은 총 2,058억 원으로 총합 3,867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축구팬들부터 국민들까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최고의 황금 세대를 가지고 제대로 일처리도 못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무려 3,000억 원이 넘는 소식에 다들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기에 과거의 발언 덕분에 홍 감독을 향한 배신감이 너무나 큰데요. 홍 감독은 대표팀의 새 감독 하마평에 오르자 꾸준히 불편하다라는 기색을 내비쳤던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울산 팬들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작년 1월 과거 울산에서 활약했던 아마노준을 향한 저격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의 미드필더인 아마노는 2022년도 시즌 울산에서 임대선수 신분으로 활약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시즌 울산 잔류 여부를 두고 주목받는 사이 그는 홀연히 울산의 우승 경쟁팀인 전북현대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이에 홍 감독은 분노했습니다. 홍 감독은 아마노가 울산 잔류를 약속했지만 어겼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곧바로 아마노 측은 홍 감독의 발언에 반발했지만 울산은 이례적으로 아마노 이적 협상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진실 공방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울산 팬들은 홍 감독의 발언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노의 배신감을 느꼈던 홍 감독이 울산의 배신감을 안긴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울산 팬들은 홍 감독을 아마노의 이름에 빗대어 아마노 홍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 감독은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덕분에 울산 팬들의 속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으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피눈물 섞인 배신감뿐이었습니다. 한때 K리그 2년 연속 우승을 안겨주며 팬들에게 기쁨을 안긴 수장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 법조계는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의 하자가 축구협회 결정에 번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짚으며 화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축구협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우선 문체부 감사에 따라 장관이 어떠한 권고를 내리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준TV에서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은 무효며 축구협회에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교수는 국가대표 축구선수이자 해설위원 출신으로 2014년 성남FC 대표이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주호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이영표 해설위원에 이어 홍 감독의 선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이 지난 7일
홍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내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축구계 안팎의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 교수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1항에 따르면 각 대표팀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에 따라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고 돼 있다며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한 후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없었고 부위원장도 없었으며 위원들의 사퇴로 최저 인원인 7명이 안 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내부 규정상 각 위원장은 겸임이 불가하지만 새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아닌 이 위원장을 통해 홍 감독을 선임했다는 절차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인데요. 신 교수는 이 위원장이 홍 감독을 선임하려면 기술위원회로 이관해 진행했어야 했다며 추천권만 있는 이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감독을 선임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또한 서류심사, 훈련계획서 및 지도법 평가, 면접으로 진행되는 선발 기준 역시 홍 감독이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홍 감독은 최근까지 축구협회를 비판하며 1순위 후보 거론에도 더 경험이 많고 경력과 성과가 뛰어난 분들을 데리고 오면 자연스럽게 내 이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지난 5일 수원FC전에서도 감독 선임 작업을 진행하는 이 위원장을 만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날 이 위원장이 홍 감독을 찾아가 설득했고 홍 감독은 단 하루 만에 대표팀 사령탑 제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관련 서류 제출은 물론 면접까지 이뤄지지 않은 셈입니다. 심지어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이었던 박주호 위원조차 발표가 될 때까지 홍 감독의 선임 소식을 몰랐다는 점에서 축구 팬들의 비난은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축구협회는 박 위원이 비밀 유지 서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박 위원이 후보자 압축 과정에도 모두 동참했으며 최종 결정은 이임생 기술이사가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박문성 해설위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달순의 라이브에서 축구협회의 법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관측하며 다른 위원들, 이 상황 아는 사람들한테도 더는 말하지 말라는 경고다. 실제로는 그런 깡도 없고 나서지도 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법적 대응에 나서면 더 많은 진실이 공개된다며 진짜로 법적 대응을 하는지 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전개 상황에 대해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홍명보 감독이 나설 것이라며 박주호 위원이 고민 끝에 한 건데 너그러이 봐주자. 덮어주자. 이런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홍 감독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박 위원이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 박 위원의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도 포용해서 더 나은 한국 축구를 위해 발전돼 나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박 위원을 감싸면서 이런 관측이 맞아떨어졌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일단 채용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하게 대처하여 이사단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